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22% 하락, 코스닥은 0.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지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제가 뭐 저번 주 정도에 뭐 좀 말씀을 드렸었던 뭐 코스닥은 한 700에서 69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폭락이 나오기 딱 전 가격으로 원위치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신뢰도를 높게 볼 수 있는 뭐 반등 혹은 이제 지지 포인트인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떤 시장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하락이 진행이 될 때 그 바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좀 되짚어 보면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공포 구간에서 바닥이 마무리됐던 적은 사실은 많이는 없다. 항상 결국은 이 패닉 구간까지 오고 나서야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뭐 저번 주 어제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닉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공포 구간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 700에서 690포인트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여기를 한 번 정도 이렇게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패닉 구간으로 들어서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닥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배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유명한 하이먼 미스키 모델 이론을 제가 좀 오늘 들고 와봤는데 이 가격대가 아마도 여기 이제 이 공포 구간이 아마도 지금 코스닥을 대비하면 한 700포인트 근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사실은 좌절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좌절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세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패닉, 뭐 거의 뭐 포기 수준, 뭐 좌절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야,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가 한 700 정도 되는 것 같고 700을 깨게 되면은 뭐 패닉과 좌절, 정말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어떤 개인들의 투매가 한번 연출이 돼야 결국은 바닥이 마무리가 되려나 뭐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질질질질 하루에 2, 3%씩 떨어지면서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보다 어쨌든 만약에 니들이 진짜 한번 갔다 올 거야. 그래. 그래. 여기 한번 기현치 찍고 반등 나올 거야. 라고 본다라고 하면 질질질 하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매 형식으로 시원하게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시황에 관해서는 최근에 너무 이제 같은 말, 반복되는 말만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짧지도 않았습니다. 한 3분 말씀드린 것 같고. 일단은 박수 한번 좀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사실 언제냐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제가 딱 찍었는데 그 종목이 뭐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찍어드린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도 기분이 좋지만 어떤 그 다음 날 혹은 뭐 다다음 날이 되었건 앞으로 시장을 뭔가 좀 주도할 만한 그러니까 뭐 제가 거의 매일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날 주도 테마를 제가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맞췄을 때 사실은 이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면서 주도 테마 역할을 그리고 그 주도 테마 안에서도 주도 줄을 어제 제가 잘 좀 찍어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뭐 어제 이 뉴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주들이 한번 바닥권에서 세게 튀어 올라올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고, 물론 이제 저번 주에 이미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가장 상승률이 컸던 게 이제 건설주라고 하면, 건설주의 뒤를 제약바이오 쪽이 좀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저번 주 내내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꼭 집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테마,
특히 이제 진단 키트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콕 찍어서 이제 탑픽 종목을 휴마시스로 드렸기 때문에 뭐 제 방송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오늘 거의 다 휴마시스를 공략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모든 이제 사실 매매에 대한 근거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뉴스에 있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에서 정말 뭐가 제일 중요한가? 저는 단연코 뉴스 그리고 재료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재유행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뭐 스물스물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다시 심상치 않게 증가하는 상황. 우리나라도 다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숭이 두창도 WHO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이제 보류를 했다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이제 무조건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다른 어떤 진단 키트주들도 산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수젠텍이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1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뭐, 상한가 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은 못 했고, 오늘 뭐, 수젠텍은 사실 보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휴마시스만 저희 같은 건 좀 보고 있었고, 저 이제 정혜원 방에서도 당연히, 뭐, 이 구간 안에서 좀 사가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이라고 봤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왔는데, 어제 이제 휴마시스를 제가 탑픽 종목으로 찍어드렸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모든 어떤 박자가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어떤 하락장에서의 어떤 항상 돌고 도는 역사적인 패턴인데요. 항상 이렇게 세력들은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는 애들은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이제 떨궈버리고 많이 하락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애들 막 이렇게 역배열권에 있던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더 떨어질 것도 별로 없는 테마 혹은 섹터를 바닥에서 이제 잡아서 올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럴 때 항상 이제 뉴스 재료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건설주들이 거의 다 사실 뭐 제약바이오 애들처럼 이런 식으로 역배열 바닥권에 있었던 애들인데 이제 네옴시티 재료가 붙어주면서 큰 시세가 나왔던 거고 지금 제약바이오 애들도 거의 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장기 평선 아래에 역배열 구간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코로나 재료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가 이 바닥 구간에서 원숭이 도창 진단 키트 재료를 가지고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점 거기서 이제 이 휴마시스가 이 보시면은 이 금융투자에서 6월 10일부터 꾸준히 이런 식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트적으로도 거의 사실은 완벽한 구간 한번 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전고점에다 갖다 놨고요. 거기다가 이제 121선과 241선이라는 장기 평선을 뚫기 위한 어떤 그 목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이제 뚫어주겠다라고 봤던 거고 휴마시스가 뚫어주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와주면은 다른 뭐 진단 키트 애들도 따라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 또 드렸었고요. 실제로 휴마시스 말씀드리면서 다른 진단 키트주들 봐야 된다라고 멘트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1등주는 수젠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등 주도주가 아니야 대장주는 휴마시스. 그다음에 따라서 뭐 랩지노믹스나 뭐 요런 애들도 좀 많이 올라왔고 단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를 보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진단 키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뭐 음압병실이나 예전에 뭐 유행했었던 뭐 재택근무나 요런 쪽은 솔직히 아직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와 오늘 장중에 갑자기 SY가 얘가 이제 옛날에 음압병실 관련주였거든요. 얘가 상한가를 가길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HTS 상의 뉴스를 보시면은 SY는 이제 오늘은 음압병실로 갔다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일단은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SY가 예전에 이제 음압병실 관련주였다 보니 GHC 소재가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진단 키트만 좀 볼 것 같고요. 음압병실이나 다른 뭐 재택근무나 요런 쪽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뭐 어제도 어느 정도 이제 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재료 조금 소멸이 될 수도 있는 뭐 이제 오늘 이제 이벤트 날짜였기 때문에 저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 조금 이제 활발하게 살짝 움직임이 좀 있는 듯 하다가 오늘은 굉장히 좀 조정폭이 컸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전체적으로 테마가 다 약하진 않았고요. 약간 이제 1세대 테마 대장이었던 뭐 서암기계나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데모, 해인, 뭐 서현탄메탈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좀 큰 조정을 보였고 이제 얘네가 이제 약간 1세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삼부토건이나 얘는 조금 이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빼버리고 유신 동일공후벨트 오늘 올라온 뭐 SY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재건주들 뭐 2세대라고 제가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 간의 어떤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단기 재료 소멸 이벤트 날짜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매물 출회가 돼버리고 그래도 뭐 2세대 애들은 조금 이제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줬다. 다만 이제 뭐 올라왔던 2세대 애들도 오늘 뭐 그렇게 아주 그렇게 뭐 강한 어떤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한테 이제 주도 테마 자리를 내어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숨을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이벤트가 재료 소멸이 됐고 얘네들도 이제 그 식량난 관련주랑 같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료가 너무 이제 때가 좀 많이 탔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 신선한 테마에 더 관심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지금 앞으로 뭐 강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금 이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1세대 애들도 이제 한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3파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2파에서 쌍봉으로 맞고 일단은 죽어버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 흐름을 또 만들다가 이렇게 3파까지 만들어 가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죽으면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조금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뭐 현대 에버다임도 뭐 아직까지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좀 차트를 만들어 가줘야 되겠죠. 이렇게 죽으면은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아직까지 저는 판단하고 있진 않지만 당분간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견해를 좀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건설주를 내가 본다라고 하면은 재건 쪽보다는 네옴시티 애들로 봐주는 게 지금으로선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의 주도 테마는 여기 이제 코로나 쪽이랑 뭐 네옴시티 쪽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옴시티는 아직도 저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뭐 제 개인적으로 대장주는 지금 히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난강토군도 괜찮고, 뭐 일성건설이랑 뭐 어제 범양건영 같은 애들도 한 번은 121선 뚫어주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성건설도 뭐 오늘 이제 뭐 장중까지는 좀 괜찮았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예를 들어 범양건영처럼 여기 이제 역배열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보통은 재료가 그래도 붙어주면 여기 이제 장기 평선은 한 번은 이제 터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121선이나 241선 구간 4,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한번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반등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얘네는 좀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이제 매매할 때 재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 이 종목의 어떤 끼, 과거에 어떤 끼를 보여줬던 종목인지, 대장 역할을 한 번 정도는 했었던 종목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아는 이화공영,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 그리고 뭐 히림 요 정도 보면서 좀 매매 전략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 원전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한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지금 원전이랑 태양광이랑 풍력 요 정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테지만 혹시 이제 내일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됐을 때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그러면은 최근에 주도 테마였는데 가장 많은 애들, 그래서 원전이랑 태양력, 풍력 이쪽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G2 파워나 우리 기술 정도가 좀 크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태양력 쪽에서는 SDN 보시면 SDN도 한 요 정도 박스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국면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파동을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풍력에서는 뭐 CS 윈드나 뭐 동국 SNC 이런 종목들, 뭐 CS 베어링도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볼 게 없네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뭐 원자재, 무증, 뭐 조선선제, 뭐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조선선제 공구먼이 점상이 이제 풀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최근에 있었던 뭐 노토스처럼 뭐 짧은 어떤 먹을 구간을 줄 수는 있는데 이런 매매는 뭐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워서 뭐 그냥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의 어떤 먹을 구간은 줄 겁니다. 5일, 3일선이나 5일선 윗구간에서. 근데 뭐 요거 트레이딩용으로 뭐 공구먼이랑 뭐 조선선제 그다음에 뭐 신용 얘네들 조금 그렇고 애플페이 뉴스 있었던 뭐 이루온 그냥 개별주로 얘랑 오늘 뭐 일진전기도 차트가 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일진전기 정말 볼 애들이 없네요. 어제 이제 HLB 그룹주들은 말씀을 일단 조금 드렸었고 조금 이제 수상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조금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양봉이 뽑아져야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끌다가 괜히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야, 진짜 볼 게 없어요. 개별주 정도. 뭐 오늘 이제 캠시스랑 뭐 공구먼, 조선선제, 이루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일진전기 뭐 요 정도. 테마로는 뭐 코로나랑 재건주들은 조금 당분간 그렇고 네옴시티 얘네 말고는 진짜 지금 볼 게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좀 할 게 없을 때는 매매 수를 줄이고 내가 보는 관심 종목도 줄이고 비중도 줄이고 하면서 좀 지금 잘 버텨나가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안 좋은 시장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또 좋은 장이 올 때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자포자기하고 포기한 상태로 계좌를 방치하신 분과 아무리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대응하고 계좌 관리하고 현금 비중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이 와중에도 종목 찾아서 수익 조금이라도 내어 놓고 손실 최소화하고 이러면서 버티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아마 장이 좋아졌을 때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요 정도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 좋아요 한 번씩들만 눌러주시고 무료 체험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